하다가 사면원 때문에 국민의힘이 비판을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지금 그 경계선상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면론을 가지고 지금 당원들에서 이렇게 그래서 김재섭 의원 같은 분이 강하게 치고 나오고 네. 문제 제기를 함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지 않고 거기서 균형점을 지금 찾을 것이다. 그래서 그러네요. 대놓고 사면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것보다는 어쨌든 뭐 대통령들을 위해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를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말을 해서 기사화가 덜 되게 하지만은 당원들에게는 메시지를 주는 당원들 알고 있긴 해요. 뭐 이런 식의 전략을 쓰겠죠. 이렇게 요란하게 하면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. 아니, 여기까지는 좋아요. 저는 사면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 김준일 기자 말대로 메시지를 주면서 언론의 언급은 좀 적당하게. 근데 또 얘기하면 탄핵 부정, 서병수 의원의 탄핵 부정. 이건 좀 다르다고 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사면하고 완전히 탄핵 다르고. 부정. 그래서 이 서병수 의원 주장에는 공식적으로 동조하는 현역 의원은 아무도 없어요. 네. 일단 섬이고, 저는 서병수 의원 이 발언했다고 우리가 탈당시키거나 제명할 수는 없지만 다음번에 공천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부산시장 했고 뭐 아무리 중진이고 해도요. 이 정도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5선이나 했다는 게 좀 신기하고,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까지 잘 안 됐구나. 서병수 의원 같은 분들이 중진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. 예. 사실은 전당대회 룰을 보면 왜 이런 발언 등을 하는가가 나오는데, 이 대선은 100% 민심으로 뽑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. 근데 전당대회 룰 보면 국민의힘은 당원 70, 일반 여론조사 30입니다. 7대3입니까? 네.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9대1이에요. 그렇죠? 근데 그 구안에서 뭐 대의원 권리당은 나눠 있지만, 그렇죠.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선거 한쪽은 졌고 국민의힘은 이제 겨우 한 번 이겼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강성 메시지가 많이 나올까? 결국 전당대회 룰 때문이에요. 곧 있을 전당대회 때문에. 네. 그래서 저는 이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좁히는 게 모든 당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 투표 비율도 최소한 5대5 또는 국민 민심 여론조사의 비율이 더 높아져야만 이런 식으로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. 네. 서병수 의원은 뭐 당대표 자체는 불출마했습니다만 본인이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겠죠. 주요 당권 주자에게 뭐 도움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고 싶어 할 텐데, 그런 측면에서 당내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. 아하. 물론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도 있겠습니다만, 하지만 당권 잡으려다 대권 놓치는 그러한 발언을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다음번 공천 때 아주 냉정하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와, 세네요. 네, 좋습니다. 네. 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사재판으로 감옥에 보낸 장본인 아니겠습니까? 뭐, 둘 다 보냈죠. 아버지, 네. 어머니를 다 보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네, 왜요? 그렇게 얘기하잖아요. 삼촌과 고모라고 했잖아요, 홍준표 제가.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삼촌과 아버지, 고모. 어머니. 네. 어쨌든 이 탄핵 부정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내부적인 견제의 목소리라고 봐도 될까요? 좀 완전 다르죠. 탄핵 부정을 하는 거는 윤석열 당신 여기 안 된다. 이런 거랑 같이 또 볼 수 있는 건가요? 그렇게 보는 거는 너무 많이 지금 나가는 상황이고요.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. 전부 다 자기 자기 정치하는 정치. 거예요. 예. 지금 뭐 윤석열이는 뭐 이쪽 국민의힘에 뭔가 주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직. 네.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보기는 너무 힘들고. 그러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미묘한 지점이 있어요. 사실은 뭐가 있냐면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정확하게 1년 전입니다. 네. 시사인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.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한 정책들과 못한 정책을 1번부터 8번까지 쭉 세웠는데 1번이 방역이었고 2번이 이명박 박근혜 구속이었어요. 이게. 근데 이게 미래통합당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18%만 했는데 중도 보수에서 63%가 나왔습니다. 지지를. 그러니까 중도 보수에서도 압도적으로 중도 진보에서는 77%, 민주당 지지자는 95%가 찬성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뇌관이 될 수가 있어요. 사실은 이게.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아마 청와대나 이런 데서 아까 전에 사면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면 안 할 겁니다. 사면을 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고 여기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을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 높아요. 좀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.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게 지금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제일 못한 거가 조국 장관 임명이었거든요. 그거는 민주당 지지자도 50%밖에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뭐가 지금 아킬레스건인지 딱 보이는 거죠. 민주당에서는 조국 사태가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여기에서는 탄핵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, 사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아킬레스건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러면 그 사면 카드를 쉽게 던지진 않겠네요. 갖고 있다가 살짝 쭈까마쭈까
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죠. 그거 최대 날짜 포인트는 내년 2월 2일 이후가 될 겁니다. 어허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이 2월 2일